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이 생성을 막아버리는 코르티솔은 면역계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이번 영상에서도 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르티솔의 면역 문제를 다룬다. 이번에는 코르티솔의 면역 억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면역 억제는 도대체 뭘까? 면역 억제는 면역 체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과도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반응을 제어하거나 이식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서 활동하는 면역은 주로 면역세포를 말한다. 이때 면역세포는 조직의 공유결합으로 붙어있는 일반 인체세포가 미처 중화하지 못한 자유전자를 추가로 중화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동성 자유세포이다. 이때 면역세포의 성질을 주전성이라고 부른다. 즉, 자유전자의 냄새를 맡고서 쫓아온 세포를 주전성 세포라고 한다. 사실 모든 세포는 주전성 세포이다. 그 이유는 자유전자 자체가 모든 생체 세포의 밥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전자가 모든 세포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세포는 자유전자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기전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생리학인 단백질 생리학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기전이어서 오직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으로 풀어야만 풀리는 기전이다. 그 이유는 단백질 생리학에서 전기인 자유전자 문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생체 전기의 문제인데 단백질 생리학은 생체 전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차단하는 면역 억제는 면역세포의 주전성을 제거해주면 되므로 주전성의 핵심인 자유전자를 제거해주면 된다. 즉,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나서서 호르몬에 붙은 자유전자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중화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주전성의 원료는 고갈되고 이어서 주전성인 면역세포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진다. 이게 면역 억제의 핵심 기전이다. 그러면 이식된 장기에서 나타나는 면역 거부 반응은 뭘까? 이를 전자생리학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는 사실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문제이다.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이때는 자동으로 인체가 상처를 입게 되면서 상처 부위에서 인체의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주전성인 면역세포를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이 면역세포는 자동으로 이식된 장기 주변에서 나오는 자유전자를 처리하면서 이 자유전자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어서 이때 남은 자유전자를 자기 밖으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뱉어내게 되고 이어서 자동으로 이 사이토카인에 붙은 자유전자는 상처 부위 간질의 콜라겐 단백질을 환원해서 분해하게 되고 이어서 이식된 장기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식된 장기에서 나타나는 면역 거부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된다. 이때 문제의 핵심은 이식된 장기 부근의 상처에서 나오는 자유전자를 수거해서 깨끗이 중화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자동으로 과잉 자유전자의 중화를 전문으로 하는 코르티솔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코르티솔은 자동으로 면역 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면역 억제의 핵심 기전이다. 거듭 말하지만 면역 억제 기전은 오직 전자생리학으로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이다. 다시 면역 억제의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면역 억제는 크게 인체의 자연적인 기전인 내인성과 약물을 이용한 인위적인 기전인 외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코르티솔을 빌려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인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을 이용해서 면역을 통제하면 내인성 면역 억제가 되고 인체 밖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코르티솔을 이용해서 면역을 통제하면 외인성 면역 억제가 된다. 물론 이때 코르티솔의 작용 메커니즘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때 코르티솔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유전자 스위치를 차단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설명이다. 이를 전자생리학으로 설명하게 되면 공유결합을 풀어서 염증 반응을 만드는 자유전자를 코르티솔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중화시켜서 자유전자가
유전자와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유전자 문제는 단백질의 문제인데 단백질은 자기가 보유한 질소를 통해서 자유전자의 담체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래서 단백질이 싣고 다니는 자유전자를 차단하게 되면 자동으로 단백질이 싣고 갈 자유전자는 고갈되고 이어서 단백질은 활동하지 않게 되고 이어서 단백질이 만드는 유전자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단백질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그제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이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생체 전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때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유통시켜서 염증을 유발하는 자유전자 담체인 사이토카인으로서 IL-1, TNF, 알파와 같은 염증 분자를 막아서 자동으로 염증 반응의 시작을 차단하게 한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칼슘의 문제로 간다. 이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실은 칼슘을 통해서 작동하는 칼신유린의 문제로 간다. 즉, 이때 자유전자를 실은 칼슘이 작동시키는 칼신유린을 막게 되면 자동으로 자유전자는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이어서 주전성인 면역은 자동으로 억제된다. 이는 결국에 칼슘의 이동을 막은 것인데 이는 양이온인 칼슘을 움직이게 하는 음이온을 만드는 자유전자의 차단에서 나온다. 이는 자동으로 칼슘을 통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장기 이식 시 사용하는 주요 면역 억제제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자동으로 T림프구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세포 내 효소인 칼신유린의 활성을 억제하게 된다. 즉, 이 약물들은 결국에 자유전자의 활성을 막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과잉 자유전자를 따라가는 주전성인 T림프구의 활성화와 증식을 막아 이들의 면역 공격을 차단하게 된다. 즉, 면역세포가 과잉 자유전자를 사이토카인에 실어서 자기 밖으로 뱉어내는 것을 막아준다. 즉, 자유전자의 활성을 막는 것이다. 이때 자유전자는 성장인자이기도 하므로 자동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림프구의 증식 단계가 차단되어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면역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감소하게 만든다.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아주 괴상한 해석을 내놓게 된다. 즉, 면역세포는 활성화되었더라도 통신이 차단되어 염증 유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신과 신호는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 자유전자 문제이다. 이를 전자생리학으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염증의 근원인 과잉 자유전자를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모두 중화해버리는 바람에 염증 유발 신호 인자인 자유전자가 모두 중화되어서 남은 자유전자가 없다는 뜻이다.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괴상한 해석을 하나만 더 보자. 면역세포가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 신호인 주 신호 및 공동 자극 신호가 필요한데 공동 자극 신호를 차단하여 T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 신호는 면역세포로 들어가는 자유전자가 만들어내고 공동 자극 신호는 면역세포를 자극하면서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갔던 자유전자가 모두 중화되지 못하고 다시 사이토카인에 실려서 면역세포 밖으로 쫓겨나면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만드는 자유전자가 만든 신호이다. 결국에 주 신호는 면역세포를 자극한 자유전자이고 공동 자극 신호는 먼저 자극된 면역세포가 뱉어낸 자유전자가 만든 신호이다. 그래서 공동 자극 신호는 면역세포가 미처 중화하지 못한 자유전자가 만들게 된다. 이는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을 공동으로 자극했으므로 공동 자극 신호가 된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자유전자를 중화해서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것을 막는 코르티솔이나 면역 반응을 만드는 자유전자의 이동을 책임지는 칼슘이라는 양이온을 막는 칼신유린 억제제가 있게 된다. 이때는 염증을 만드는 성장인자인 자유전자를 직접 통제해서 면역세포 자체의 증식을 억제하는 일명 세포 독성 약물도 있다. 이는 사실 세포 독성 약물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성장인자인 자유전자가 부족해서 증식을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이런 이상한 해석은 이 결과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된다. 즉, 이 모든 기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과도한 면역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인체라는 엄청나게 정교한 생체 기계는 절대로 자기 조직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는 인체의 세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포 밖에 존재하면서 세포를 보호하는 콜라겐 단백질이라는 완충장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포 밖인 간질에 콜라겐이 자유전자로 환원되어서 분해되는 것이 염증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말하는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무식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한심한 의학을 순진한 대중은 종교로 받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코르티솔의 문제로 되돌아와 보면 코르티솔의 면역 억제 기능은 단순히 면역 반응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경로를 차단하고 면역 세포의 운명까지 조절하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생리적 작용이 된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합성 코르티솔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자가 면역 질환 및 염증성 질환 치료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는 자동으로 한의학의 본초로도 간다. 즉, 한의학의 본초도 깊게 파고들면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로 수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책 중에서 스테로이드라고 붙은 책들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에 개입하여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때 코르티솔은 자유전자를 통해서 자유전자의 담체인 단백질을 통제하게 되고 이어서 단백질이 만드는 전사인자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염증 및 면역 반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유전자의 발현을 시작시키는 마스터 스위치를 끄게 만든다. 즉, 코르티솔은 이 스위치를 꺼버림으로써 염증 반응의 시작과 증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에 코르티솔이 면역세포, 특히 T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때는 또한 코르티솔이 염증 부위로 면역세포가 이동하고 이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 능력을 저하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줄여버린다. 이때 또한 코르티솔은 성장인자로서 증식인자인 자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혈액 내 순환하는 T림프구와 B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결과로 면역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면역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추가로 코르티솔은 염증 반응의 중요한 매개체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의 생성도 억제하게 된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과잉 자유전자의 중화를 통해서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를 차단하여 통증, 발열, 부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코르티솔의 면역 억제 기능은 전사 수준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고 염증성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며 면역세포 자체의 생존과 이동을 제한하는 다단계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억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이지만 면역 억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코르티솔의 자유전자 중화 능력도 한계가 있으므로 감염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 방어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코르티솔도 과잉 자유전자를 중화할 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 수가 없다. 이는 또한 코르티솔의 생성을 막아버리는 스타틴의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기도 하다. 코르티솔과 면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영상으로 미룬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 억제와 코르티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고 한다. 면역 억제는 면역 체계의 활동을 줄이는 과정으로 과도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데 필수적인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식된 장기에서 면역 거부 반응은 자유전자가 흘러나오는 상처로 인해 발생하며 코르티솔이 이를 조절하여
면역 억제를 돕는다는 점도 다룬다. 코르티솔이 자유전자를 차단하면 단백질 활동과 유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염증 반응이 억제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전자의 문제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더라도 통신이 차단되고 결국 염증 유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된다는데 이는 재해석이 필요하다. 면역 억제제는 자유전자를 중화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대의학이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해석은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된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이에 따라 여러 면역 반응이 조절된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결국 감염이나 암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코르티솔의 생성과 자유전자의 중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